반응이 안 좋더라도 미끼를 또 무는 거지. 돈 빌려주지 마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야, 네가 내한테 언제 그거를 빌려줬냐? 내가 빌려달라 했냐? 너가 내가 힘들어서 그냥 줬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차는 거지. 부장님, 오늘 주제는 유튜브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건데 헤어진 연인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이 뭘까? 라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친, 전 여친한테 돈을 떼었다. 그걸 받는 방법 말이지. 네, 맞습니다. 부장님이 추심하면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실까요? 되게 많아. 심지어 진짜 대여금 사건의 6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비율로 따졌을 때는 남자애들이 돈을 먹튀하는 경우가 거의 90%. 남자 채무자가 대부분이고, 전 남친이 채무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먼저 묻는 질문이 있어. 차용증 작성했는가? 근데 차용증 작성했는지 물어보면 차용증이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차용증이 있고 정확하게 금액, 일시, 변제 기한, 신분증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집행거론 확보 단계로 넘어가면 돼. 근데 대부분 연인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잘 적진 않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때 90%는 없어. 그래서 차용증이 없다. 그러면 내가 또 그 다음 질문이 있어. 돈 빌려주고 나서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독촉했던 카톡 내용, 이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해서 언제 갚겠다, 채무를 인정하는 그 카톡 내용, 이런 게 있는지 내가 물어봐. 보통 이런 게 있다. 그럼 나는 이제 스크린샷 다 찍어서 보내라 하거든. 그러니까 보내면 내용이 나오잖아. 내가 얼마 빌려줬고 갚아라고 독촉도 했고, 이 사람은 내가 지금은 힘들다, 그래서 언제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되면은 이때도 차용증이 없어도 이 내용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소송을 접수를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 차용증도 없고 대여의 증거, 독촉했던 내용도 하나도 없고 딱 이체 내용 하나만 있는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는 그래. 우리가 일단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 전 남친, 전 여친 이렇게 이제 애인 관계였다든가 이런 경우를 이제 법원에서는 특수 관계라고 하는데, 그 특수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일어난 그 돈 거래들 있지. 그냥 이체 내용만 있는 것들, 그런 거를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 증여라고 봐.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차는 거지. 사귈 때 당시에 전 남친이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차용증 쓰자고 말은 못하겠고, 나는 분명히 빌려준 돈인데 법원에서 기본적인 시각이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방금 전에 부장님께서 그냥 준 돈이라고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왜 그렇게 보나요? 법원에서 특수관계에서 돈 거래를, 차용증이 없는 돈 거래를 만약에 증여가 아니라 그냥 준 돈이 아니라 대여, 빌려준 돈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사법체계, 이 사법체계 다 무너진다. 자, 생각을 해봐봐.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 내가 아들이 있잖아. 아들이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용돈을 줬어. 당연히 요거는 차용증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준 돈 있잖아. 증여겠지. 특수관계 사이에서의 증여. 그런데 아들이 PC방이나 다니고 내가 준 돈으로, 그 용돈으로 쓸데없는 짓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어느 순간 아들한테 줬던 용돈을 뺏고 싶어 다시. 그때 만약에 요게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기본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내가 법적으로 소송 걸면은 강제로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야. 신용불량도 만들 수 있고, 안 주면 엄청 웃긴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수관계에서 차용증이 없는 돈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보는 거야. 와, 그렇긴 한데 너무 억울한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전 남친한테 빌려준 건데 이체 내용만 있으면 답이 없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그 고도의 스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 게, 헤어지고 난 직후, 헤어지고 나서 이제 사후에 대여의 증거를 카톡이나 문자, 전화 녹취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헤어지고 나서 증거를 만든다는 게 뭐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하는 거지. 카톡 같은 걸로. 누구야.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뭐라고 대답이 올 거 아니야. 그때부터 내가 미끼를 좀 던지는 거야. 내가 그 빌려준 150만 원, 이제 그 돈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냥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 150만 원이라 했잖아. 여기서 만약에 맞다, 그거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나도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다음 달까지만 좀 기다려줘, 이런 말이 나오잖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거든. 그걸로써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의 증거를 확보시킨 거야. 그게 차용증 대신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하지. 그 대신에 이런 증거를 이제 만들 때는 정확하게 그 금액과 액수, 그리고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말들이 1회성으로 끝내면 조금 곤란하고, 한 2회에서 최소 못해도 3회 정도는 그런 스크린샷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체 내역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아예 연락을 안 받으면요? 상대방이 아예 연락 안 받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이제 작정하고 돈 떼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아예 연락이 안 돼, 헤어지고 나서. 이때는 나는 무조건 본가로 찾아가라고 해. 한 저녁 6시 반 이후로 이 사람 본가 찾아가시라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하고 꼭 단둘이서 좀 만나서 얘기할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탁드린다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 꺼내, 채무자의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은 또 웃긴 게 뭐냐면, 보통 또
바로 연락이 온다? 참 웃긴 게 그렇더라고. 자기의 그런 인간성의 더러운 면모를 자기 가족들이 아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보통 연락이 와. 두 번 다시 우리 집 찾아오지 마라. 내가 너 찾아오면 신고할 거다. 이런 식으로 연락 온다고. 그때 또 어쨌든 대화가 시작됐으니까 반응이 안 좋더라도 미끼를 또 무는 거지. 알겠다, 내가 안 찾아갈게.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에 빌려줬던 그 150만 원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대화를 하면서 또 계속 증거를 남기는 거야. 아, 그렇게만 해서 갚겠다고 인정만 받아내면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인데, 차용증이 없을 때 이렇게 대여의 증거를 모으는 거는 필수적인 절차란 말이야.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쓰이는 증거들이야. 그런데 이게 또 100% 승소한다까지 나는 장담은 못해. 그런 경우가 있었어. 실제로 채무자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야. 그것도 상당히 좀 유명한 변호사 로펌이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임해가지고 답변서를 쓴 거를 봤어. 뭐라고 썼냐면, 사귈 때 당시에 이 사람이 줬던 돈은 좋아서 준 돈, 증여가 맞았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단순 변심으로 다시 그 증여했던 돈을 돌려받고자 유도신문을 계속해서 마음이 약한 채무자한테 해가지고 억지로 대여의 증거를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썼더라고. 이거 판결 어떻게 났대? 패소했어, 채권자가. 결국에 채권자는 그 빌려줬던 돈도 못 받고 상대 측이 썼던 그 변호사 비용도 어느 정도 물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 물론 그때는 받아야 되는 그 청구 원인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채권이긴 했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상대방이 연락은 잘 돼. 내가 빌려준 돈 150만 원 언제 갚을 거니? 이렇게 딱 보냈어. 그런데 채무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 야, 네가 내한테 언제 그거를 빌려줬냐? 내가 빌려달라 했냐? 너가 내가 힘들어서 그냥 줬지. 빌려준 증거 있냐고? 네 내하고 차용증 썼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 좀 많이 알아본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분명하게 돈은 빌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보니까 대여하고 증여 이런 게 있나 봐. 바로 증여로 몰고 가는 거지. 아예 반박의 여지도 없이 소송도 하기 전에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그런 경우는 되게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 부장님, 오늘 이렇게 헤어진 전 연인 상대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돈 빌려주지 마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어쨌든 우리 주 피해자들이 여자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돈 빌려달라는 그런 나오지 않는다. 돈 빌려주지 마라. 결혼하기 전까지는.